2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1장에서는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밥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살림의 생명사상, 생명의 세계관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은 5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운동이란 말이 한국 사회, 그다음에 한살림 하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1982년 생명운동에 관한 원주 보고서라는 문서가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입니다. 이 문서가 나오게 된 것은 배경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주의 협동운동의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생명사상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원주에서 민주화운동과 협동운동을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해왔는데 1970년대 말부터는 기존에 해왔던 민주화운동과 협동운동과는 다른 감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느낌으로 생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1970년대 말이었다. 이런 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지하와 생명의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김지하 시인은 아시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오랫동안 옥고를 겪으셨는데 1980년도, 81년도에 추록을 앞두고 1970년대 말에 역시 감옥 안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지금 적절한 그림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새싹 그림을 밑에 놓아놨는데 이 새싹 그림은 김지하 시인의 아주 유명한 얘기죠. 감옥 안에서 그 철창에 그 흙 먼지가 날라온 철창의 한 귀퉁이에 개가죽나무 씨앗이 자라 이렇게 싹이 돋아온 모습을 보고서 그 생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 자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의당 선생님과 김지하 시인의 그 생명에 대한 자각이 보시는 생명운동에 관한 원주 보고서가 나오게 됐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운동에 관한 원주 보고서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글인데요. 이 주제가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후에 한살림 운동의 바탕이 됐다. 사상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네, 원주 보고서에 이어서 한살림 선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살림 선언은 1989년도 10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89년이라면 그 3년 전인 1986년 12월에 한살림 농산이 문을 열었던 3년 뒤가 되는 겁니다. 한살림 농산을 시작을 하면서 한국형 협동운동,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협동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3년 후인 한살림 선언을 발표하면서는 한국 사회 전체, 또 인류 문명 전체에서 생명을 열쇠말로 해서 어떤 지향을 갖고 또 그 지향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한살림 선언은 두 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 정확히 말하면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 확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면서 대안적 세계관으로서 생명의 세계관을 제시를 하고 함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조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잠깐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살림 선언이라는 소책자가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 찍었던 소책자입니다. 거기 부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제는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역시 그 13마리 생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잠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네 분의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네 분의 어르신들은 한살림을 일궈냈던 선배님들이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는 한살림 선언을 함께 집필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왼쪽부터 김재하 시인, 그 옆에 오른쪽 그 옆에 박재일 회장님, 그다음에 대표 집필하신 최혜성 선생님, 그다음에 한살림의 정신적 스승이셨던 장일순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살림 선언은 두 가지 사상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한살림 선언 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과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학의 생명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은 새로운 과학과 한살림 선언과의 관계를 한살림 선언 3장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살림 선언 3장에 나와 있는 거를 나눠 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계론적 세계관으로서의 기존의 세계관을 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명론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을, 그 특징을, 그 세계관적 대안의 특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라는 것, 생성성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기성, 세 번째로는 유연성, 네 번째로는 자율성, 다섯 번째로는 개방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순환성을 생명론적 관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생명의 본질은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정신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이 사는 것은 기계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영성적 삶, 이것을 생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한살림 선언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선언의 사상적 배경, 두 번째로 동학사상과의 관계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동학사상은 한살림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살림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의 주요 언어들을 동학에서 빌려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살림의 정관에 보면 모신과 살림의 정신으로 혹은 모신과 살림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심이라는 말은 윗사람을 모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동학에서 시천이라는 말의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이 시천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인간을 비롯한 생명 안에는 우주 생명 전체가 있다. 간직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자각을 모심이라고 합니다. 요새 과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138억 년 우주 진화사 전체가 모든 생명 안에, 특히 인간의 마음 안에 그게 축적이 되어 있다. 응축이 되어 있다. 보이진 않지만 이것을 자각하는 것을 모심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표현은 양천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기를 양자를 쓰죠. 그래서 자신이 한울림이다라는 것을 자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각 속에서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상대도 역시 한울림이기 때문에 그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 이런 거를 기름이라고 표현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살림의 그 살림인데 그 한살림의 살림은 채천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채천이라는 말은 몸체자를 쓰는데
동사로 쓰면 구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림을 구현하는 것, 하늘의 이치를 실천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운동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실천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이치, 그 다음에 생명의 이치를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살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그림은 한살림과 동학의 어떤 관계, 특히 한살림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무의당 선생님과 동학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건데, 동학의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수영 선생이 원주에서 마지막에 잡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원주의 무의당 선생님과 원주의 어르신들이 기념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해월 선생님의 말씀을 따가지고 밑에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천지 부모의 내용을 옮겨서 조형물로, 소박한 조형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동학과 한살림, 무의당, 또 생명사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장 5번째 이야기인데요. 한살림 운동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흐름으로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름을 보면 원주 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1986년도 한살림 운동으로부터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한살림 선언이 발표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살림은 실천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이나 사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식으로 한살림 운동이 펼쳐진 게 아니라, 한살림 운동과 생명의 사상, 생명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서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살림 운동으로 그것은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살림 운동은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의 양축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생명살림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은 아시는 것처럼 도시의 소비자들과 농촌의 생산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밥상살림과 농업살림 사이 화살표 안에 밥, 쌀, 농산물, 물품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 우주 생명의 우주 생명을 실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것이 한살림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살림 철학이 곧 한살림 운동의 실현 과정, 한살림 철학은 한살림 운동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